네, 안녕하십니까. 컴퓨터공학의 제갈연공입니다. 네, 오늘은 그 VM웨어 가상 머신 사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가상 머신이 나온 지는 꽤 오래됐죠.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테고 사용 중이지만은 또 기능들을 잘 몰라서 조금 이렇게 제한된 환경에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저도 다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봄으로써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자, 예, 그래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그 가상 머신은 크게 두 가지죠. 예, VM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료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비추얼 박스라는 것도 있는데, 개인 사용자에 한해서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상업적인 용도는 아마 다 유료로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프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유료 버전입니다. 예, 유료 버전인데, 뭐 무료나 유료나 예, 인터페이스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기능에서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개인 사용자들은 그 워크스테이션 플레이 버전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예, 비추얼 박스도 예, 그 마찬가지로 개인 사용자용으로 다운받아서 네, 설치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프로그램만 설치를 한다고 해서 바로 이제 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가상 디스크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가상 윈도우를 설치를 해야만 이제 가상 윈도우가 비로소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설치하는 방법을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첫 화면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 메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뉴가 바로 이제 그 새로운 가상 머신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기존에 그 사용하시던 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가상 머신을 다시 불러서 재탕하는 거죠. 네,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개인 사용자한테는 크게 필요 없는 건데요. 이제 기업용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여러 대의 이제 그 가상 머신을 돌리는 경우에 서로 이제 이렇게 원격으로 파일을 주고받거나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리모트 서버 기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윈도우를 설치를 할 때 그러면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마법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동적으로 그 추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사용자 중심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두 개를 어떻게 하든 간에 큰 차이는 없는데 단지 이제 그 추천 방식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세부적인 세팅을 다시 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조금 있어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추천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버전으로 하면 또 이제 하면서 바로 세팅도 같이 하는 그런 이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추천 방식으로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그, 이제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일단 하드 디스크가, 여유 공간이 충분한 하드 디스크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가상 디스크를 만들어야 되니까. 윈도우 이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윈도우 ISO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그것을 루프스로 만들든, 아니면은 이제 이미지로 바로 탑재를 시키든, 윈도우 이미지가 있어야 설치가 되니까요. 그것도 윈도우 이미지를 하나 다운받으셔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윈도우 이미지 구하는 거는 제가 뭐, 진짜 10번도 더 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인 추천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자, 이렇게 지금 설치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CD롬, 물리적인 디스크를 이용해서 설치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제 탐색기에 지금 그 가상 여기에 보면은 지금 가상 CD롬에 지금 ISO 이미지가 들어있죠. 들어있는데 이 이미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건데 자, 이렇게 윈도우 이미지 파일을 지금 가상 드라이브에 마운트를 시켰더니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잡히는 건데 사실 지금 이 CD롬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방법은 이제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뭐 한다고 해도 요즘은 다 USB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사실 사용을 많이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 ISO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제 그 설치하는 방법이죠. 자, 이것을 위해서 설치하려면은 브라우저를 눌러서 윈도우 이미지가 설치된 이 폴더를 찾아서 이렇게 열기 하고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경로가 들어가면서 설치를 진행을 하면은 여기서 파일을 불러들여서 설치를 진행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주로 이제 사용자들이 주로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윈도우를 바로 설치할 게 아니라 이것은 나중에 내가 따로 뭐 USB를 하든 ISO 이미지를 하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진행부터 하자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래놓고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넥스트 클릭을 하면은 어떤 운영 체제를 설치를 할 거냐. 자, 지금부터 이제 게스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원래 메인컴은 호스트컴이 되고요. 가상 윈도우는 게스트컴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게스트 시스템을 어떻게 이제 할 거냐는 거죠. 자, 그러면은 리눅스든 또는 이제 윈도우든 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리눅스는 제껴놓고요. 이제 윈도우를 기준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선택하시고 예, 그 다음에 버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요즘은 뭐 윈도우 10은 거의 64비트니까 32비트도 생략하겠습니다. 자, 64비트 선택하시고 넥스트 클릭하면은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2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바꿔도 돼요. 자기가 편한 알아보기 쉬운 이름으로 바꿔도 되고요. 어디다 할 거냐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디스크에 저장할 가상 머신을 생성할 그 공간을 지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디스크 공간을 미리 확보해 두라고 했죠. 자, 거기에서 예, 브라우저를 클릭을 해서 내가 가상 디스크를 생성할 위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저는 대충 이렇게 형식성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여기서 이렇게 놓고 그래서 폴더 만들기를 하나 해서요. 예, 제가 테스트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예, 그러면은 가상 디스크의 크기를 어느 정도 할 거냐. 그 가상 디스크는 윈도우에서 직접 만들어도 됩니다. 윈도우에서 직접 만들고 그 디스크를 마운트를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VMware에서 만든 그 가상 디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그 확장자를 선택을 할 때 모든 파일을 선택을 하고 확장자를 찾아서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가상 머신에서 바로 이렇게 가상 디스크를 만들면은 그 과정 없이 바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상관은 없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가상 디스크를 만드는 게 아마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추천 공간이 지금 60기가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디스크 속에 최소한 60기가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거 이제 고정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확장 방식이 있는데, 확장 방식은 만드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고정 방식으로, 예,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선택하는 거는요, 이 이제 그 만든 이 가상 디스크 속에다가 그냥 이제 하나의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예, 그것만 존재하도록 할 거냐, 아니면 이 가상 머신 속에다 또 다른 운영체도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거냐,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공간이 많이 넓을 때는 밑에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가상 디스크를 10기가, 20기가 그냥 테스트로만 하실 경우에는 그냥 싱글 파일로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는 멀티 파일로 선택을 하고요. 예, 디스크 60기가를 주고요. 예, 넥스트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커스터마이저 하드웨어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옵션 설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클릭을 하면은 이제 바로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클릭을 하면 이게 나오지만은 지금 이제 그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불러낼 수 있습니다. 불러내면은 이제 세 번째 세팅을 이제 여기서 바로 하는 거죠. 현재 내가 설치하는 운영체제에 대한 기본 세팅을 하는 겁니다. 자, 메모리를 어느 정도 줄 것이냐를 선택을 하는 거죠. 자, 메모리를 어느 정도 줄 것이냐 선택을 하는데, 자, 지금 보면은 이제 기본 값으로 이제 2기가를 이제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소가 1기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시멈이 이제 13.4기가까지인데, 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램이 16기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컴퓨터 따라서 아마 이게 맥시멈이 달라지겠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가상 머신을 이제 여러 번 사용을 해보고 또 새로 설치도 해보고 했는데요. 2기가도 사실은 간단한 테스트용으로는 괜찮을지 몰라도 사실은 이게 그냥 가상 머신으로 계속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8기가 아니 4기가 또는 8기가 정도 이렇게 놓고 써요. 테스트용 할 때는 4기가 정도 하고 그 윈도우 10 최소 그 메모리 사양이 4기가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뭐 윈도우 7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최소 4기가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실제 자기 컴퓨터에 램이 충분하지 않다면은 램을 증설하든지 하셔야만 가상 머신도 이렇게 원활하게 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호스트컴이 2기가, 4기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가 뭐 2기가 줘버리면 호스트컴 자체가 버벅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가상 머신을 쓰기 위해서는 호스트컴 자체가 램이 어느 정도 충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8기가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자, 일단 저는 4기가로 일단 하겠습니다. 4기가로 일단 이렇게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서. 이것은 이제 뭐 그 코어 개수를 묻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2가지 정도면 좋다고 그래요. 가상 그 머신 그거를 이제 지원할 거냐 여부죠. 그래서 엔진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데, 이게 이제 바이오스에서 이제 D라든가 뭐 VTX 이런 부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그 엔진을 그 지원을 하는 여부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건데, 일단 그 바이오스 컴퓨터가 지원을 해야 되겠죠.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스에 일단 체크를 하셨다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똑같이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인텔 VT, 그 다음에 이제 뭐 AMD, RVI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 가상 머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아마 대부분 다 지원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구형품 같은 경우는 지원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바이오스에서 일단 먼저 세팅을 하시고, 여기에도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바이오스에서 그냥 체크 세팅만 되어 있으니까, 여기 체크 여부 없이 이제 작동이 되는 거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일단 뭐 그건 확실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바이오스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둘 다 체크를 해주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드라이브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그 USB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사용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ISO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는 경우는 아까처럼 여기서 똑같이 여기다가 이제 경로를 지정을 해서 추가를 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운영체제를 설치할 때 계속 여기에 경로를 찾아서 해당 ISO 이미지를 불러서 이제 설치를 진행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USB 방식으로 많이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네트워크죠. 가상 머신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에 호스트컴을 따라갈 거냐는 거죠. 그래서 호스트 IP를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에, 공유할 경우에는 여기 기본값으로 넷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뭐 나머지 방법들도 쭉 있는데 여기에서는 개인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본값으로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USB 컨트롤러죠. 이제 3.0인데 3.0으로 해놓으면 2.0도 지원이 되니까 3.0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은 이제 모든 USB 장치 다 보일 거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블루투스 장치를 공유할 거냐 뭐 그런 것도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본값으로 그냥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운드도 호스트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호스트 PC에 그래픽이라든가 사운드라든가 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디스플레이 그래픽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스트 모니터와 세팅을 그대로 어차피 가상 윈도우도 메인 컴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호스트 컴에 사운드라든가 그래픽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 값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가상 머신에서 따로 이제 모니터 어떤 그런 해상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싶으시면은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해상도를 바꿀 수가 있고요.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다시 이렇게 조정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 프린터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충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놓고요. 일단 닫겠습니다. 자, 닫고 이제 피니시를 누르면은 이제 가상 요게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윈도우 바로 설치 진행 화면이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일단 저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취소를 하고 자, 이번에는 다시 사용자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사용자 모드로 들어가서요. 넥스트 하고요. 자, 조금 그림이 다르게 나오죠. 자, 여기서는 하드웨어 버전, VM 가상 머신 버전이 나옵니다. 버전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지금 이제 16까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15니까 15가 제일 상위 버전입니다. 넥스트 선택하고요. 나중에 설정했다 선택하시고, 똑같이 선택, 똑같이 선택. 이거는 여기다 하면 안 되죠. 지금은 이쪽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까 제가 여기 했죠. 이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바이오스 포메어 타입이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바이오스에서 그냥 자기 컴에 따라서 가면 돼요. 자, 두 가지 바이오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넥스트. 이거는 나중에 또 바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것도 그냥 기본 값으로, 넥스트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메모리, 바로 4기가 이렇게
돌려주고요. 똑같이 넥스트. 자, 네트워크. 자, 아까 우리가 그 추천 메뉴에서 그 나오던 항목들은 여기에서 지금 그냥 하나씩 따로따로 보여주네요. 아까 요거 선택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호스트 IP를 그대로 사용한다. 예, 이거 체크하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장치를 어떻게 이제 입출력할 거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예, 그냥 추천 방식, 디스크 타입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인식하기 좋은 스카시 방식으로 예, 그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어떤 걸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디스크를 지금 만들 거냐, 아니면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가상 디스크를 사용할 거냐, 아니면은 물리적인 실제 디스크를 사용할 거냐,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디스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걸 하시면 되고, 만약에 윈도우로 이제 그 가상 디스크를 미리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예, 이것을 선택을 하시고 똑같이 이제 그 디스크를 경로를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윈도우에서 만든 것들은 바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확장자 선택하는 부분에서 모든 파일을 클릭을 하시면은 그 윈도우에서 만든 그 HD 디스크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점하는 거니까 예, 새로 만들기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에서 디스크를 새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윈도우로 가상 디스크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경우에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거 혼돈하지 마시고요. 다음 넥스트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똑같이 나오죠. 자, 크기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멀티 파일로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름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윈도우에서 그 VM에서 알아보기 쉽게끔 이렇게 됩니다. 예, 되니까 뭐 따로 안 바꾸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그대로 넥스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최종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보이죠? 자, 여기서 다시 세부적인 수정을 하고 싶으면은 여기서 다시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면서 바로 지금 방금 만든 가상 머신이 지금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왼쪽에도 지금 보면 새롭게 등록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기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름이 들어갔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다시 클릭을 해보면은 다시 옵션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렇죠? 예, 이렇게 나옵니다. 예, 자, 여기서 세부적으로 한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4기가 그대로 되어 있고요. 예, 프로세서 코어 2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디스크, 생성할 디스크를 선택한 다음에 가상 디스크를 생성한 그걸 말을 하는 거죠. 자, 60기가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연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물리적인 윈도우를 설치하는 방법에 있어서 물리적인 드라이브를 사용할 것이냐. 예, USB를 말하는 거죠. USB로 윈도우를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ISO 파일로 선택을 할 것이냐. 예, ISO 파일을 선택할 때는 여기 선택하시고 브라우저에서 예, 해당 ISO 이미지가 있는 드라이브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열기를 하면은 자,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네트워크는 넷 예, 되어 있고요. USB 3.0 예, 되어 있고요. 사운드 카드, 프린터, 디스플레이 예, 그는 기본값으로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션에서 여기도 보면은 자, 윈도우즈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를 선택을 했고요. 작업 디렉토리는 아까 우리가 테스트라고 이름을 만들었죠. 예, 이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파워 예, 전원을 끌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죠. 예, 그래서 아까 호스트 컴 말고 가상 머신은 게스트로 지칭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게스트를 지칭을 할 때 파워 컨트롤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셧다운이고요. 이것은 이제 잠시 멈추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게스트 운영 체계를 켜는 거죠. 예, 쉽게 말해서 부팅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것은 다시 이제 부팅하는 거. 예, 이제 공유 폴더를 이제 사용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공유 폴더를 사용을 하면 공유 폴더를 사용을 아예 안 하려면은 그냥 디서블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항상 사용을 한다면은 여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호스트콘과 이제 그 사용을 하실 때는 이걸 체크를 하고요. 여기다가 공유 폴더 경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하시고요. 네, 넥스트.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 클릭하셔가지고 새 폴더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눌러주시면은 자 공유 폴더 사용하기 이거는 읽기 기능만 읽을 수만 있고 사용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피니시 해주시면은
요 폴더는 사용할 수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드라이버를 여기서 게스트 윈도우에서 네트워크 드라이버를 매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폴더가 사용이 가능해진다, 공유가 가능해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도 이제 그 공유 폴더가 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그 VM 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이제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냅샷, 스냅샷은 이제 사용자가 이제 가상 머신을 그 사용을 하면서 어떤 시점을 그대로 이제 기억해 두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것을 이제 그 필요할 때마다 그 스냅샷을 사진을 찍어 둔다는 거죠. 스냅샷을 떠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거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파워 오프 사용을 하다가 강제로 이제 윈도우를 종료를 하거나 껐을 때, 그럴 때만 스냅샷을 사용을 한다. 그런 거죠. 자동으로 이제 그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두 번째는 그 스냅샷으로 이제 돌아가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스냅샷을 우리가 이제 찍어뒀습니다. 찍어두고 이제 이 목록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컴퓨터를 이제 가상 머신을 재부팅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죠. 자동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테이크 뉴 스냅샷은 매번 할 때마다 계속 그 스냅샷이 찍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디스크가 아무래도 파일로 금방 차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점점 느려져요. 그래서 세 번째는 가능하면 사용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크미 내한테 물어봐라는 거죠. 그래서 스냅샷을 뜰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종료할 때마다 내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네 번째를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첫 번째로 해놓으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스냅샷이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한테 물어보는 거, 이것은 되돌리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자동 보호 기능인데요. 이것을 이제 enable을 해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스냅샷을 찍었을 때 손상되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보호를 해준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메뉴는 뭐냐면은요, 이제 그 호스트.com에서 그 파일을 이제 드래그 하거나 드롭을 했을 때, 이제 파일을 복사하거나 이동을 가능하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복사하고 붙여놓고, 그 다음에 드래그하고 드랍하는 그런 기능을 사용을 하려면은 여기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이것은 뭐 이제 그 패스워드를 사용을 할 것이냐, 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상 윈도우를 이제 그 암호를 걸어놓고 사용하고 싶은 윈도우 암호도 있듯이 생성을 해서 암호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VM 툴에 대해서 나오죠. 자, VM 툴. 이 VM 툴을 사용을 할 때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호스트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게스트컴하고 시간 동기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 동기화를 이제 시키는 때는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상 머신은 가상 머신대로, 그 다음에 호스트컴은 호스트컴대로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화면 보기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저는 절정 기능 이런 것 때문에 간혹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시간 동기화를 시켜주시면은 그런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VM2를 업데이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를 또 선택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이제 메뉴에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업데이트한다. 이것은 이제 내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만 작동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장 안정적이겠죠. 내가 필요할 때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 나오죠. 프리퍼런스 항목에 업데이트 항목이 있다. 거기에서 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VNC라는 것을 이제 아마 네트워크 관련되는 부분일 텐데, 그것을 이제 선택할 때 하는 건데, 개인 사용자들은 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즈 데코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윈도우의 어떤 그런 아이콘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꾸밈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건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다른 기능들도 많은데 이것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 이제 폼웨어 타입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으로 이제 UEF 파일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스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윈도우 운영체제를 테스트하고 싶을 때 이제 바이오스에서도 테스트를 해보고 UEFI에서도 테스트를 해보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PC하고 상관없이 가상 운영체제에서는
레거시 방식이나 UEF 방식 모두 다 선택해서 보충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P 테스트 할 때는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테스트 용도에 따라서 체크를 바꿔 가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으로는 UEF 파일을 놔두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죠. 이렇게 놓고 OK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그 기본적인 메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눌러보시면요. 그 다음에 이것은, 가상 디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예, 그거 찾아볼 때, 예, 스캔하는 거죠. 예, 그런 기능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이제, 프리퍼런스라는 항목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옵션하고 우리가 기본적인 걸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해당 가상 머신에서만 해당되는, 메뉴고요. 옵션 메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프리퍼런스라는 이 부분은, 가상 머신 전체를 기본 정보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 머신이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저장 공간이 어디냐. 그래서 최초로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만들었던 제갈 VM이라는 여기에 모든 이제 기본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키보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항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축키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윈도우에 맞출 거냐, 아니면 가상 머신에 이제 기준을 할 것이냐. 윈도우 메인 컴에 맞춰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펄 스크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메뉴 앤드 툴바, 거기에 대한 거, 기본적으로 그렇게 다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사용하시면서 이제 자기 필요에 따라서, 편리에 따라서 이제 한 번씩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크게 손댈 일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USB를 연결을 할 때 어떻게 연결할 거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나한테 물어보고 해라, 뭐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호스트에 연결을 하면은 연결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기본 값은 이거니까 이거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은 이제 가상 머신에서 백그라운드로 이제 장치를 연결하는 뭐 그런 항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는 또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이것은 이제 프로그램을 말을 하는 거죠. VM웨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니까요. 그래서 VM웨어를 어떻게 업데이트 하시냐. 이것도 역시 내가 필요할 때 하는 거로 그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툴은 또 어떻게 업데이트 할 거냐.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하면은 시도 때도 없이 뜨기 때문에 성가실 테고요. 이것도 내가 필요할 때 이거는 이제 호스트 공유가 아니라 이제 서버를 통해서 이제 가상 머신끼리 이제 원격으로 공유를 할 때, 자, 이 포트를 통해서 이제 공유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개인 사용자들은 디스오블을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 버리니까 이거는 기본값으로 이제 사용 안 함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는 기본 이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그 메모리 크기가 어디까지냐,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얼마만큼까지 확장이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6기가니까 13기가까지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스냅샷을 또 어떻게 이제 사용할 거냐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이것도 그냥 기본 값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호스트컴의 CD롬을, 예를 들어서 가상머신에서 지금 CD롬을 사용을 할 때는, 호스트컴을 자동적으로 사용을 중지시키는, 뭐 그런 기능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체크만 되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상 프린터를 사용할 거냐 말 거냐.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VM웨어의 전체적인 세팅이고요. 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항목들은 이에 대한 기본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 독립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64.2죠. 자, 64 이거는 또 따로 이제 이렇게 또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로 이렇게 또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각각 가상 운영체제에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옵션이고, 프리퍼런스는 전체적인 기본 그런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건 뭐 스크린 크기 조정하는 거죠. 요겁니다. 자, 이거 가지고 전체 크기를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바뀌는 거죠. 또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매니저, 그 관리하는 관리자죠. 예,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뭐, 클론 기능, 그 다음에 업로드 기능, 그 다음에 뭐, 이제, 디스크를 이제, 지울 때,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삭제하는 거, 뭐, 이런 거 공유하는 거, 예, 이런 이제 설정들을 할 수 있는 게 쭉 나오고요. 뭐, 이거는, 세부적인 세팅을 했기 때문에 따로 뭐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이제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팅도, 마찬가지죠. 아까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여기 보면 지금 install VM tools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저는 이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비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VM 툴을 설치를 안 했다면 여기 아마 이제 활성화가 되어 나타날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중에 보면은 이제 VMware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뭔가 잘 안 될 때 보면은 이제 가상 윈도우에서 그러니까 가상 윈도우에서 가상 CD롬으로 설치하라는 그 항목이 뜹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에 이렇게 나오는데 예, 그것을 클릭을 하면은 예, 보면은 그 가상 드라이브가 마운트된 게 보여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 설치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자, 이것은 이제 파워 온 투 펌웨어라는 게 바로 이제 그 바이오스로 부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를 설치를 하려면은 이제 펌웨어로 부팅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바이오스로 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이 항목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USB로 이제 부팅을 이제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물론 ISO 이미지를 아까처럼 경로를 지정하셔서 할 수도 되고 이제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쓰는 USB 방식으로 할 때는 이제 USB를 먼저 부팅 도구로 만들어야 되겠죠. 루퍼스를 이용해서 만들고 난 다음에 가상 머신에 이제 그것을 디스크를 추가를 해서 인식을 시켜주면 됩니다. 예, 그 과정은 제가 따로 녹화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이제 우리가 가상 윈도우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 디스크에 관련된 에러 문구를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보면은, 이미 뭐 사용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직도, 뭐 그것이 이제 유지되고 있다, 매달려 있다. 예, 그러니까 걸려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실패했다. 뭐 이런 이제 디스크 관련 에러 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러 문구는 대부분 다 보면은요, 우리가 그 세팅 부분에서 우리가 그 디스크를 추가하거나 이제 제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기존 가상 디스크에다가 이제 우리가 운영체제를 설치할 때 이제 USB 장치 같은 거를 이제 인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디스크를 추가를 해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눌러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추가를 합니다. 예, 추가를 하고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해당 디스크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USB를 연결을 했는데 해당 디스크가 여기서 안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 가상 머신은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 경우고 뒤에 호스트컴에다가 연결을 했을 때는 안 보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가상 머신을 다시 껐다가 다시 켜주시면 인식이 됩니다. 새로 고친 기능도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넥스트 이렇게 마치면은 이제 보면은 이제 등록이 되죠. 예, 등록이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가상 머신에서 지금 이렇게 등록된 상태로 이제 스냅샷을 뜨거나 아니면 종료를 시켰어요. 종료를 시켰으면은 거기까지의 어떤 그런 정보가 다 기억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USB를 다른 뺐다 꼽았다 하면은 경로가 바뀌잖아요. 경로가 바뀌게 되면은 또는 이제 그 안에 내용물들이 이제 바뀌게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가상 머신에서 기억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바로 이제 디스크 에러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럴 때는 가상 머신을 실행을 시킨 다음에 해당 디스크를 선택을 하고 제거를 해주시고 오케이 한 다음에 다시
다시 인식을 시켜주시면 돼요. 아니면은 이제 뭐 사용할 일 없으면은 제거를 해버리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들만 대충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시간이 꽤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세한 그런 또 설명이 또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PE 할 때도 그 상세 부분과 그 다음에 상세하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구분해서 했는데 오히려 그 상세한 부분들을 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사용을 해봤거나 또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뭐 정말 아무 쓰잘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커먼병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조금 내용이 지루하고 많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